뉴진스 퇴출 다니엘, 예상 위약금 1,000억 원 이상. 법조계, 감액 가능성 있지만 수백억은 불가피. 별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위약금 액수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으며 동시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할 계획이다. 뉴진스 전체의 이탈 및 복귀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이미지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연예계와 법조계의 초점은 하나로 모였다. 바로 다니엘이 실제로 물어야 할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규모였다. 현재까지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소 1,000억 원 이상, 심지어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구체적인 위약금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연예관리제작사협회가 정한 표준 전속계약서 기준 위약벌 산정 방식은 계약 만료일 2029년 7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약 54개월에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을 곱하는 공식이다. 2024년 어도어의 전체 매출액은 1,11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멤버 5인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위약벌만 약 1,08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순수한 위약벌일 뿐이다. 실제 회사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며 콘서트 취소 연기 비용, 광고 브랜드 계약 해지 손실,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 손실, 기회비용 손실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체 소송 청구액은 위약벌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안희철 변호사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덧붙였다.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한국민법 제398조 위약벌의 감액에서는 채무자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이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아이돌 그룹 관련 소송에서도 천문학적 위약금이 법원에서 50에서 70% 수준으로 감액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걸그룹 멤버의 계약 해지 소송에서 초기 청구액 300억 원이
최종 80억 원대로 감액된 바 있다. 다니엘 건 역시 법원이 위약벌의 징벌적 성격을 문제 삼아 상당 부분 감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렇다고 해도 감액 후 금액이 수백억 원 단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뉴진스의 경우 단순한 개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24년 뉴진스의 글로벌 매출 기여도가 어도어 전체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위무 불이행, 정산 지연, 활동 지원 부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5년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둘째, 위약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 표준계약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그룹 전체 매출을 멤버 개인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셋째, 민희진 전 대표와 다니엘 가족의 연루 범위. 어도어가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지목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뉴진스 사태의 법적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4년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선언 오른쪽 화살표 어도어 반발 및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오른쪽 화살표. 2025년 10월 법원 어도어 승소 판결 오른쪽 화살표. 멤버들 복귀 의사 표명 오른쪽 화살표. 다니엘 측과 최종 결렬 오른쪽 화살표. 12월 29일 어도어 다니엘 계약 해지 통보 및 소송 예고. 이 과정에서 멤버 4명 혜린, 혜인, 한희, 민지, 은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다니엘만이 최종적으로 이탈을 선택한 셈이다. 다니엘 측은 신중한 논의 끝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장문을 냈으나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별도로 발표했다고 밝혔으나 어도어는 진위를 확인 중이라며 개별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계약 구조와 권리 의무 관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위약금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숫자는 청소년 아이돌들이 데뷔 초기에 맺는 장기 전속 계약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이 감액을 하더라도 수백억 원 단위의 금액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니엘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장기간의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귀한 네 멤버는 새로운 활동을 준비 중이지만 다니엘의 퇴출은 그룹의 완전체 컴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팬덤 사이에서는 뉴진스는 5명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 한편 어도어는 법적 대응을 통해 회사 이미지와 재정적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말은 2026년 내내 K-팝계를 뒤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1,000억 원이 넘는 위약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과 이해관계.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아이돌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니엘의 앞날은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싸움의 끝에서 누구도 온전하게 웃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K-팝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법정 드라마. 그 두 번째 장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다.